나는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속삭였다. 내가 날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죽음은 너무 쉽지.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고 나는 그 표정을 영원히 새겨두기로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건 내 복수의 서곡일 뿐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35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어젯밤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발견한 메시지들. 오빠, 오늘도 당신 생각만 해. 남편은 모르지. 발신자는 내 직장 동료, 최민준. 그 새끼가 내 아내, 지은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지은과 나는 7년차 부부였다. 대학 시절 만난 사랑, 결혼 후 함께 이룬 안정된 삶. 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녀는 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내 사무실 비서로 들어왔다. 편의를 위해 그녀가 말했다. 이제 보니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내 팀의 신입, 야심차고 영리한 놈. 프로젝트를 함께할 때마다 그는 나를 존경하는 척하며 다가왔다. 선배, 조언 부탁드려요. 그 미소 뒤에 숨긴 건 내 아내의 몸이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는 민준의 자리를 노려봤다.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무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건 배신의 깊이를 파헤치는 과정이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응, 오빠. 피곤해.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그 순수한 척하는 톤이 역겹게 들렸다. 점심시간 나는 민준을 찾아 나섰다. 회사 근처의 그 카페, 지은이 일하던 곳. 그는 거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 테이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다. 증거. 첫 번째 무기. 심장이 쿵쾅거렸다. 돌아서서 사무실로 향하는 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었다. 슬픔은 연료가 된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평소처럼 웃으며 안겼다.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나는 그녀를 밀치고 핸드폰을 던져줬다. 메시지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랑 얼마나 오래됐어? 내 동료를 유혹한 거 재미있었어. 그녀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오빠. 실수였어. 사랑은 아니야, 그냥. 그 그냥이라는 말이 날 미치게 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실수. 내가 내 삶을 망친 게 실수라고.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아니, 나는 그녀를 신문했다. 세부 사항 하나하나,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그녀는 처음엔 거부하다가 결국 털어놨다. 6개월 전 회사 파티에서 민준의 달콤한 말들. 선배 부부는 완벽해 보이지만 지은 씨는 더 빛나요. 그 새끼의 교활함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혼 변호사를 불렀다. 내 친구 형준. 그는 놀라서 물었다. 진짜야? 지은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이혼만으로는 안 돼. 민준 그 새끼도 끝장내야 해. 형준이 웃었다. 너답네. 로펌 스타일로 가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혼 소송을 통해 지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민준의 경력을 파탄내는 거, 공정한 복수. 법의 그물로 그들을 올가매는 거. 사무실에서 민준을 마주쳤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오늘 회의 자료 잘 봤어.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선배,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내가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야? 사직서 내에 다니면 이 사진이 회사 전체에 퍼질 거야. 그는 울먹였다. 선배, 제발. 실수였어요. 지은 씨가 먼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먼저. 그녀가 먼저 유혹했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우리는 사랑했어요.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를 밀치고 내려갔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에게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불이에게 아이는 없었지만 그녀의 미래를 앗아갈 거였다. 며칠 후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차갑고 판사는 무표정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은 채였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 대신 증거를 제출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그녀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민주는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회사에 익명으로 민준의 불륜 사실을 제보했다. 인사팀이 움직였다. 그날 밤 집은 텅 비었다. 지은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나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한가? 그녀의 눈물, 민준의 절망. 하지만 배신의 아픔은 그 이상이었다. 내 삶은 무너졌고 재건은 피로 물들어야 했다. 창밖 한강이 반짝였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 차례였다. 소송 첫 심리가 끝난 후 나는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너 이 새끼야, 우리 딸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녀의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울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지은이가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공정하게 가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32살, 결혼 7년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민주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팀의 조사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선배, 제발. 추천서라도 써주세요. 가족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웃었다. 가족. 내가 내 가족을 망쳤잖아. 그는 무릎 꿇었다. 지은 씨와는 끝났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의 과거를 떠올렸다. 민주는 지방 출신, 서울로 상경에 고생하며 올라온 놈, 나처럼. 그 공감이 날 흔들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나가. 더 이상 보지 마. 지은과의 만남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카페, 우리 첫 데이트 장소. 오빠, 재산은 내 거 다 가져. 그냥. 용서해줘.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왜 민준이었어? 나한테 불만이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너는 항상 일만 해. 나한테 관심 없었어. 민준이는 날 봐줬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관심 없었나? 매일 새벽까지 일해. 그녀의 꿈카페 오픈글 지원한 내가? 그럼 내가 먼저 말했어야지. 바람 피우는 게 답이 아니야? 그날부터 내 복수는 세밀해졌다. 나는 민준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중소 IT 회사, 익명 이메일로 그의 불륜 사실을 보냈다. 이 직원은 도덕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는 또 해고됐다. 지은에게는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남편 배신하고 바람폈대. 그녀의 사회생활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정의였다. 배신의 대가. 한편 내 삶은 공허했다. 친구 형준이 말했다. 얘야, 그만해. 너도 아파 보인다. 나는 웃었다. 아파. 이게 끝나면 나도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지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결혼식, 한강변 피크닉. 그 추억이 날 괴롭혔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소송 두 번째 심리.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합의하세요. 둘 다 젊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합의하자. 나는 거부했다. 전 재산, 그리고 명예훼손 배상. 그녀의 변호사가 항변했다. 증거가 과도합니다. 하지만 내 증거는 완벽했다. 민준의 증언, CCTV 영상 카페에서의 키스 장면.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심리가 끝난 후 지은이 나를 붙잡았다. 너 정말 날 파괴할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공포와 후회. 내가 먼저 시작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나는 울었다. 이 복수가 날 어디로 데려갈까?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다음 단계, 그녀의 가족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지은의 아버지, 과거 부패 스캔들. 그걸 이용해 압박할 거였다.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제 아들 잘못입니다. 제발 그만. 나는 침묵했다.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지은의 배신을 떠올리니 분노가 이겼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창밖으로 스치며 지나갔다. 내 여정은 아직 반도 오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 비밀을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사설 탐정 박 씨를 고용했다. 최대한 조용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스타일이네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다. 지은의 아버지, 은퇴한 공무원. 10년 전 뇌물수수 의혹. 증거는 없었지만 루머로 은퇴했다. 나는 그걸 소송에 이용했다. 피고의 가족 배경을 고려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지은의 변호사가 반발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판사는 주저했다. 하지만 내 주장은 먹혔다. 배신은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은은 무너져 울었다. 아빠 일까지? 왜? 나는 속으로 미안했지만 입으로는 말했다. 내 선택의 결과야? 민준의 자살 시도는 소문으로 퍼졌다. 회사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봤다. 김 변호사,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밤에 병원으로 갔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 선배. 왜 이렇게까지? 그는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 삶을 훔쳤으니까. 그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는 후회해요. 저도요. 그 말에 내 분노가 누그러졌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지은의 편지를 발견했다. 오빠,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민준과 끝냈어. 제발 멈춰. 나는 찢어버렸다.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카페 꿈을 무너뜨렸다. 투자자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다. 파트너의 신뢰 문제,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형준이 경고했다. 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파괴야. 너 자신도 망가질 거야. 나는 고집했다. 공정하게 끝내야 해. 하지만 꿈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오빠, 사랑했어.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이 복수가 날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소송 세 번째. 합의 제안이 다시 왔다. 지은은 모든 걸 양보했다. 재산,
명예, 다 내거 판사는 승인했다. 하지만 나는 추가했다. 공개 사과 법정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저는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녀의 삶은 끝났다. 그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민주는 퇴원의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의 어머니의 편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깨달았어요. 나는 불태웠다. 지은은 어머니 집에 틀어박혔다. 전화로 오빠, 행복해, 물었다. 나는 그래라고 거짓말했다. 서울에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한 겨울.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어쩌면 진짜 복수는 용서하는 거였을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승소 후 한 달,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뷰는 그대로지만 빈 공간이 더 컸다. 사무실에서 승진했다. 김 변호사, 강한 남자다 동료들이 칭찬했지만 그건 빈 껍데기였다. 밤에 술을 마시며 지은의 사진을 봤다. 삭제하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가 날 괴롭혔다.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지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했다는 루머. 그 새끼가 행복하다니?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나는 그를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익명 계정. 그의 신혼사진. 행복해 보였다. 나는 댓글을 달았다. 과거의 죄를 잊었나? 그는 알았을 거다. 지은은 연락했다. 오빠, 아기 생겼어. 민준이랑 아니야. 혼자서 충격이었다. 내 아이. 아니, 그녀의 선택. 축하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은 뒤집혔다. 그녀가 새 삶을 꾸린다는 게 날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묶었다. 나는 새로운 연애를 시도했다. 소개팅, 아름다운 여자. 과거는 잊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데이트 중 지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끝나지 않았다. 소송 후유증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나는 방어했다.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그녀가 울었다. 내 딸 인생을 망쳤어. 나는 고백했다. 저도 망가졌습니다. 판사는 기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이 서울로 돌아왔다. 우연히 마주쳤다. 지하철. 그는 나를 봤다. 선배, 우리는 카페로 갔다. 용서받고 싶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물었다. 왜 지은이었어? 그는 털어놨다. 외로웠어요. 선배처럼 되고 싶었는데 질투가 그 솔직함에 나는 흔들렸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갔어. 그날 나는 지은을 만났다. 공원, 벚꽃 아래. 아기 이름은 뭐야? 민준아. 내 이름 딱 반에 그녀가 웃었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복수의 잔재가 남아 우리를 갈라놓았다. 화해의 시도는 실패했다. 지은의 배속 아기가 자라는 동안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행복한 사진. 민준의 그림자 없음.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내 죄책감이 커졌다. 형준이 말했다. 이제 놓아줘. 너도 새로 시작해.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회사에서 민준 관련 스캔들이 터졌다. 그의 새 직장에서 불륜 루머. 김 변호사가 퍼뜨린 거 아니야? 소문이 돌았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지은의 출산이 가까워졌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도와줄게. 그녀는 거부했다.
내 복수로 충분해. 박이가 태어났다. 사진을 보냈다. 건강해. 나는 답했다. 잘 키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선배, 도와주세요. 제 삶이 다시. 그는 무너졌다. 나는 도왔다. 추천서 썼다. 과거는 과거하지만 그건 나의 속죄였다. 복수가 끝난 후 공허가 더 깊었다. 지은과 마지막 만남. 카페.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사랑했지만 신뢰를 잃었어. 우리는 헤어졌다. 영원히. 서울의 여름, 더웠다.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 바다. 물결 소리가 내 상처를 씻었다. 돌아와, 새 프로젝트. 삶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았다. 1년 후, 나는 결혼했다. 새 아내, 순이, 그녀는 이해했다. 과거 이야기 해줘. 나는 털어놨다. 배신과 복수. 하지만 배웠어. 용서가 진짜 힘. 우리는 행복했다. 지은은 새 사물카페 오픈, 성공. 민주는 안정. 그는 편지 썼다. 감사합니다. 변화했어요. 나는 버렸다. 필요 없었다. 복수의 끝은 자유였다. 한강변 산책, 바람이 불었다. 이게 공정함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삶은 계속됐다. 상처는 흉터로, 강함으로. 하지만 가끔 밤에 꿈꿨다. 그녀의 목에 칼, 그건 과거의 유령.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서울의 불빛이 밝았다. 내 이야기, 끝.